안녕하세요. 내 맘대로 판타지 유니버스 시간입니다. 내 맘대로 판타지 유니버스는 판타지 작품에 필요한 세계관, 설정을 어떻게 하면 재밌고 흥미롭게 만들 수 있을까, 그것을 나누는 시간인데요. 이번 이야기는 지난 시간에 진행한 세계관의 의복과 음식, 그 중에서도 음식편에 관련된 속편입니다. 혹시라도 아직 그것을 보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먼저 보고서 이 내용을 보시길 권합니다. 우리가 흔히 세계관을 만들 때 신화나 전설 같은 배경 이야기 또는 무기나 아이템, 나아가서 캐릭터나 몬스터 같은 것들을 흔히 떠올리곤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어떤 작품을 접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느끼게 되는 것은 그 세계의 일상생활, 그 중에서도 의식주 같은 삶의 이야기입니다. 특히 음식은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판타지 세계의 주역들인 모험가라면 특히 칼로리 소비가 많은 만큼 더 많이 먹어야만 하거든요. 그렇지만 판타지 작품 속에서 먹는 장면을 보는 것은 그다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대다수 작품에서 중심이 되는 것은 모험이나 싸움 혹은 전쟁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음식은 일상생활의 일부일 뿐이고, 그리고 계속 반복적인 행동에 지나지 않으니까요. 원피스의 상대만 하더라도 요리를 만들거나 혹은 먹을 걸 내놓는 장면보다도 발로 차서 싸우는 장면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많은 작품 속에서 먹을 것과 관련된, 음식과 관련된 부분들은 쉽게 생략하고 넘어가곤 합니다. 어차피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장면인데 자세하게 설명하고 넘어갈 필요도 없잖아요. 모험가들이 먹을 것이라고 해봐야 육포에다가 물만 먹으면 충분하지 않습니다. 먹을 것은요, 사실은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거든요. 의식주라고 얘기하지만 옷이나 집이 없어도 살 수는 있어도 먹을 게 없으면 살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먹을 것이 없으면 죽어버리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계관 속에서 먹을 것, 음식들은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먹고 그 먹을 것을 어떻게 얻는가, 그러한 것들은 이야기를 이끄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마련입니다. 원피스에서 모든 모험이 끝나고 모든 싸움이 끝나고 먹을 게 가득한 파티 장면으로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라든가, 나루토에서 한 그릇의 라면이 집단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는 주인공에게 따뜻한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주는 일, 그리고 일본의 형사물들에서 종종 돈가스 덮밥이, 한 그릇 돈가스 덮밥으로 인해서 피해자들이 마음을 여는 장면 같은 것들은 우리들이 말하는 먹을 것들이 얼마나 인간들에게 큰 영향을 주는가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 될 거예요. 한 그릇의 요리가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주고, 한 접시의 음식들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먹을 것은 한 사람의 이야기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때로는 세계관 전체의 근간에 관련된 문제를 낳기도 합니다. 식량의 것을 어떻게, 얼마나 많이 생산하면서 나아가서 그걸 어떻게 분배하는가, 그 문제들이 인간 사회의 갈등을 이끌어내기 때문입니다. 삼국지의 시작인 황건라는 굶주리는 백성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한때 유럽을 흐려했던 나폴레옹의 패망은 추위보다도 병사들이, 그리고 군마들이 굶주렸다는 사실에서 시작되었어요. 역사상 수많은 분쟁과 전쟁, 그리고 혼란들이 그 먹을 것의 문제에서 시작되었고, 지금도 세계 각지에서는 그 먹을 것을 놓고 수많은 분쟁과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먹을 것은 일상이기 때문에 이야기 속에서 쉽게 눈에 띄지 않습니다. 하지만 먹을 것과 관련된 설정들을 충실히 갖춰놓는다면 이야기를 읽는 데 큰 도움이 되죠. 단순히 식량이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식량을 어디에서 어떻게 생산해서, 그리고 얼만큼 생산하여 그것을 어떤 식으로 사람들에게 분배하고 전달하는가, 그것은 보급이 승패를 가르는 전쟁 이야기만이 아니라 수많은 작품 속에서 한 개인, 나라, 조직, 나아가서 세계의 명함을 가르는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관 설정을 충실하게 만들기 위한 그 먹을 것,
식량과 관련된 설정에서는 어떤 점을 신경 써야 될까요? 첫 번째, 판타지 세계에서도 식량은 유한할 수밖에 없다. 즉,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식량을 무한정 생산할 수 있는, 무한정 만들어내는 예수님 같은 능력이 없는 이상 판타지 세계에서도 식량은 제한일 수밖에 없어요. 아니, 설사 마법으로 식량을 만들어낸다고 하더라도 그것에는 어느 정도 한계를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식량이 부족하면 갈등이 생겨납니다. 동료 간의 분쟁이 일어나고 군대에서는 반란이 일어날 수 있으며 사회에서는 폭동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그 모든 것이 단지 먹을 게 부족하다 혹은 부족해지고 있다 라는 사실 하나 때문이라는 것이 정말 재미있죠. 식량이 떨어지고 있다! 이 대사 하나는 그 이야기 속의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 것인지를 되게 잘 보여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식량은 소비재입니다. 한 번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소비해야만 되고 그리고 그만큼 계속 만들어야만 되는 물건이죠. 혹시 식량이 사용할 필요가 없는 어떤 아이템이나 어떤 특별한 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굉장히 귀한 것이 되거나 아니면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일반적으로 우리 인간들 기준으로 봤을 때 성인 한 사람이 하루에 2000에서 2500칼로리 정도를 소비를 합니다. 모험을 위해서 혹은 군대, 전쟁을 하는 경우라면 그보다도 몇 배나 더 많은 식량을 사용하기 마련일 거예요. 거대한 용을 부리는 군단이 있다고 가정해보죠. 보긴 멋있을지 몰라도 하루에 소 몇 마리 분량을 간단하게 처리해볼지도 모릅니다. 나폴레옹 전쟁 시대를 무대로 용들이 활약하는 작품 테메레르에서는 프랑스군이 영국군을 침공했을 때 나중에 영국군의 습격으로 용들을 먹일 수 있는 식량이 부족해지면서 결국 물러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근데 어떨까요? 로봇이나 골렘이나 언데드 같은 것들은 식량이 필요 없지 않을까요?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연료를 공급한다거나 아니면 마법 에너지를 계속 넣어준다거나 또는 생기를 흡수하는 것과 같은 어떠한 것을 설정으로 넣어줄 수 있을 거예요. 물론 그런 게 없다 하더라도 충분히 이야기는 성립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회는 그런 존재들만 가지고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들 이외의 사람들에게 혹은 그들 위에 동물이라든가 가축이라든가 그런 존재들에게 필요한 식량은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물론 골렘이나 언데드, 로봇 같은 것만 가지고 사회를 만드는 것도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될 수 있겠죠. 그만큼 식량이 필요 없는 만큼 강력한 세력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게임 세계의 길드 전전이 통째로 판타지 세계로 넘어가 버린 오버로드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작품 속에서 그 던전 속에 있었던 NPC나 주인공들은 먹을 것을 먹지 않아도 되는 특별한 아이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이템은 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세력이 넓어지고 인원이 늘어날수록 식량이 점점 필요하게 되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 내용이 이야기로서 등장하기도 하죠. 세 번째, 식량은 질량과 부피가 있는 물질이라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 지구상에서 생산되는 식량의 양은 사실 먹어치운 데 있어서 우리 인구를 뒷받침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양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문제는 그것이 어느 쪽에서는 엄청나게 부족한 반면 어느 쪽에서는 엄청나게 남아돈다는 점이죠. 이 식량의 분배 문제, 이것은 사회적 갈등을 낳을 수 있고 그리고 분쟁이나 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계급에게는 식량이 충분히 공급되고 어떤 계급에는 식량이 충분하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당연히 식량이 부족한 계급에서 들고 일어날 가능성이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까요.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프리카의 분쟁 지역에서 식량을 분배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수없이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이렇게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모험을 한다면 식량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한 번에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식량이 2주일치라고 한다면 실제로 모험 기간도 2주일밖에 되지 못할 거예요. 그 식량이 떨어져 간다면 어떻게든 간에 자급자족을 한 수밖에 없겠죠. 던전을 무대로 한 먹방 만화 던전밥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등장합니다. 주인공들은 길 잃고 헤매는 바람에 시간을 낭비하게 되었고 그나마 함정에 걸려서 식량분의 상당수를 잃어버렸어요. 그 결과
굶주린 상태로 화룡과 싸우게 돼서 결국 패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이 잡혀버린 동생을 구하기 위해서 주인공과 동료들이 던전으로 다시 들어가서 몬스터들을 잡아서 요리를 하게 되니 그 역시 식량이라는 것이 이야기를 이끌어낸 좋은 사례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식량은 등가가 아닙니다. 종류가 다르다면 당연히 가치도 다르겠지만 같은 식량이라도 때에 따라서 그리고 대상에 따라서 그 가치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폴레옹의 종막을 가져온 전투, 워터루 전투 때 영국군 지휘관이었던 웰링턴 장군은 아침 일찍 병사들이 따뜻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따뜻한 오트밀과 비스켓이 승리의 근원이라고 그는 생각했다고 하죠. 나폴레옹도 먹을 것에는 굉장히 신경 썼습니다. 심지어 보존 식량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통조림의 원형이 되는 병조림이라는 것을 처음 만들도록 지시한 사람이기도 하죠. 하지만 기아이면 따뜻한 식사, 기아이면 편안한 식사를 통해서 병사들을 배려한다면 그만큼 병사들의 전투력이 더욱더 높아지는 것도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같은 식량이라도 요리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칼로리 섭취량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두뇌가 이렇게 크게 발달한 것은 우리 인간들이 불로 음식을 구워 먹으면서 그만큼 칼로리 섭취량, 영양 섭취량이 더 높았다는 주장이 있을 정도예요. 만화 식객에서 주인공이 소를 고를 때 여물을 그냥 먹인 소보다도 화식을 한 소, 다시 말해 쇠죽을 끓여 먹인 소를 선택한 것도 그만큼 소가 쇠죽을 먹음으로써 똑같은 양의 식량을 먹더라도 훨씬 더 영양 섭취가 잘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소화도 잘 되고 영양 섭취도 원활했으니까요. 판타지 세계 이야기를 생각해보죠. 주인공은 길을 잃고 헤매다가 한 모험가에게 구출되었습니다. 그 모험가는 유포를 꺼내 들었지만 그대로 내미는 것이 아니라 냄비를 꺼내놓고는 거기서 잘라서 넣고 온갖 곡물과 물을 부은 다음에 막 팔팔 끓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말하죠. 굶주린 상태에서 유포를 그냥 먹는 것은 체할 수 있지. 게다가 이 편이 훨씬 더 흡수도 잘 되고 말이야. 식량을 아끼려면 꼭 요리를 해야 돼. 이 같은 말을 넣는다면 그 인물이 얼마나 모험에 익숙하며 그리고 배려가 있는지 그 점을 잘 보여줄 수 있을 거예요. 물론 던전에서 불을 피움으로써 몬스터들에게 들키게 되고 결국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육포를 잘게 잘라서 내주면서 입속에서 불려서 먹어! 절대로 불은 피우지 말고 같은 대사를 넣는 것도 재밌을 거예요. 또한 종족이나 상황이 달라진다면 먹는 식량에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리저드맨, 도마뱀 인간이라면 쌀밥을 묵묵히 먹는 것보다도 날 생선을 그냥 막 씹어먹는 장면이 훨씬 더 그럴듯해 보일 거예요. 흡혈귀라면 당연히 피를 빨아먹을 것이고 현대사회에서는 굶주린 흡혈귀가 헌혈차 안 습격하는 장면들이 이상하게 보이지 않겠죠. 그 설정은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소설 슬레이어즈에서는 하이 소사이어티 클럽이라고 하는 흡혈귀 집단이 등장하는데요.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기 따위는 장미에서도 얻을 수 있고 토마토 주스에다가 철분을 조금 넣기만 해도 피하고 맛이 비슷해서 괜찮은 편이에요. 이렇게 흡혈 자체가 필요 없다는 그런 설정을 넣을 수도 있는 거죠. 게다가 그러한 식성 자체가 변화하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겠죠. 개의 조상인 늑대는 육식성이지만 개들은 잡식성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들에게 고기를 주는 게 더 좋다고도 얘기는 해요. 개 하고 보니까 갑자기 생각나네요. 개들에게 닭을 주는 것은 좋지만 닭을 요리를 하면 예를 들면 가위를 가지고 뭐 끓이거나 굽거나 하면 닭뼈가 너무 단단해지기 때문에 개가 상처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생닭을 줘야 된다고 말이죠. 칼로리 자체만을 보자면 요리하는 게 훨씬 좋겠지만 개들이 뼈까지 씹어먹는 그런 식성으로 인해서 가능하면 다치지 않도록
알고기를 먹이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것들 판타지 세계에서 개 모양의 모습을 하고 있는, 개 모양의 얼굴을 갖고 있는 그런 코볼트라는 종족이 등장하는데요. 물론 코볼트가 반드시 이런 색이 생길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그 코볼트 역시 개와 습성을 공유한다고 가정한다면 역시 그들도 닭을 날 것으로 먹는 걸 더 선호하겠죠. 한 가지 추가하자면 그 식량이란 요소에는 물도 포함되는 것이지만 안 됩니다. 우리 인간들은 식량이 없어도 한 달 정도는 살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물이 없으면 단 사흘도 살기 힘들죠. 사실 모험 중에는 식량보다도 물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사실 모험 중에는 식량보다도 물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식량은 준비하기에 따라서 더 적은 양으로도 충분히 칼로리를 채울 수 있지만 물은 어느 정도 부피가 돼야만 되거든요. 그만큼 무게도 더 많이 차지하게 말이죠. 해왕기라는 만화에서 사막을 여행하려고 할 때 거의 샌드백처럼 거대한 물통을 짊어지고 가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사실 성인 한 사람은 하루에 2리터에서 2.5리터 정도의 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물들은 그냥 음식에서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2리터씩 마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그만큼 물이 많이 필요하다는 건 사실이고요. 또 한편으로 보자면 사막 같은 지역을 할 때 그 무엇보다도 식량 자체에 물기가 별로 없는 그런 상태라면 그만큼 더욱 많은 물을 섭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물을 충분히 쌀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믿고 마실 만한 물이 거의 없는, 믿고 마실 만한 물을 찾기 힘든 미궁 속에서라면 더더욱 물에 신경 써야 될 거예요. 식량이 부족한 상황은 분명히 이야기를 고조시킵니다. 하지만 물도 부족하다면 그거는 더욱더 절망적인 분위기를 강조하게 되죠. 반지의 제왕에서 모르도르를 헤매던 프로도와 샘이 거의 썩어서 먹어도 되는지 알 수조차 없는 그러한 물을 들이키는 장면이 등장해요. 그것은 모르도르라는 장소가 그만큼 위험하고 끔찍한 곳이며 주인공들의 프로도들의 상황이 너무나도 절망적이라는 것을 되게 잘 보여줬습니다. 사실 반지의 제왕에서는요, 알게 모르게 음식과 관련된 내용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로스 로리엔을 떠날 때 요정들의 식량을 넣어주는 장면들이 있고요. 골룸은 그 생선을 잡으려다가 사로잡히게 되죠. 샘이 자신은 먹지도 않고 마지막 남은 식량을 프로도에게 줄 때 정말로 그 샘의 그 각오와 희생정신이 너무나도 강렬하게 다가옵니다. 물론 메일이나 피핀이 엔트들의 음식을 먹음으로써 호비트들에 비해서, 일반적인 호비트에 비해서 훨씬 더 큰 키가 되는 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무엇을 먹는지, 어떻게, 언제 먹는지가 세계관, 이야기를 풀어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들이 될 것입니다. 판타지 세계에서는 분명히 우리 세계와는 다른 어떠한 식량, 어떠한 음식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제한된, 한정된 양밖에 없을 것이며 계속 소비를 해야만 될 것이고 무게와 부피가 있어서 수송할 때 여러가지 힘든 점이 많을 거예요. 나아가서 그 종류에 따라서, 그리고 종족이나 상황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선호도도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역사상 식량이 남아돌았던 적은 없습니다. 설사 한쪽에선 남더라도 한쪽에선 부족할 수가 있고, 오늘 먹을 게 너무 많아서 남겨버리는 사람이라도 내일 쓰레기통에서 음식 찌꺼기를 찾고 있을지도 몰라요. 바로 그러한 점들을 생각할 때 우리들은 그 세계에 삶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더욱더 충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뭔가 드시고 계실지도 몰라요. 여러분은 언제 어디에서 어떤 것을, 그리고 어떻게, 얼마나 드시고 계신가요? 그것이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자신의 삶에서, 우리 자신의 삶에서 먹을 것이 차지하는 비중이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기억할 때, 그리고 그것을 세계관에 반영하려고 노력할 때 그 세계관은 더욱더 흥미롭고 재미있는
삶이 넘쳐나는 그러한 세계로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세계관을 생각하면서 삶을 먼저 생각하고 그 삶 속에서 의식주를 생각하고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가장 비중 없이 생각하기 쉬운 음식에 대해서 조금은 고민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 맘대로 판타지 유니버스를 더욱더 흥미롭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만드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SF 판타지 도서관 관장 전홍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